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난 9일에 이어서 어제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인터뷰 잠깐 듣고 얘기 나누실게요.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단식 중이라서 그런지 말이 조금 속도가 굉장히 좀 평소보다는 더 느려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네. 부축받지 않고 이제 어쨌든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출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9일에 1차 조사를 했거든요. 네. 총 조사받은 시간이 11시간 정도 됐고요. 그런데 또 3일 만에 다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 그 11시간의 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8시간 정도는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질문 받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고 한 나머지 3시간 정도는 조서를 검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 가지고 조서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인이 답변한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을 보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답변한 취지랑은 이게 다르다. 맞지가 않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효력이 없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추가 소환을 하고 어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방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으셨는데 조사 전이나 후나 검찰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특히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세 곳을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검찰이었어요. 혐의를 계속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제가 100억이나 되는 돈을 내달라 이렇게 할 만큼 어리석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향해서는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 뭐 처음 출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한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한 4시간 40여 분 만에 나왔으니까 조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체 시간 4시간 40분으로 봐도 짧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한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2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이 건강 상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말도 또박또박하고 부축도 안 받고 뭐 말 속도가 좀 느리긴 했는데 좀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 좀 민주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장소도 대표실로 옮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건강 상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도 시간을 많이 줄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질문지도 많이 줄였고 이 조사 시간도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일일이 좀 공개되는 이런 상황 자체도 검찰이 그만큼 이 조사 시간을 줄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소환하는 거 납득되지 않는다. 이 내용 아까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걸 이제는 특수부 검사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석해서는 이 조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조서에는 서명을 안 하고 이제 어제 한 거는 서명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1차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했잖아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이제 북한에 쌀 보내는 거 이런 거 추진하는 게 황당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답했다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그렇게 적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그 설명대로라면 사실은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건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갔던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언론에. 네. 아무래도 검찰밖에는 소스가 원천이 없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구두로 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유출한 건지 검찰 간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는 이제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청구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관측이 좀 그래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더 부르기는 좀 힘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조사 시간이 이렇게 짧았는데 다시 부른다라는 게 명분이 안 서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단식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겠죠. 어제가 오늘이 14일 차인데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다시 조사해서 불러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1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하고 나서 이제 다시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20에서 21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질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일정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25일에도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표결 절차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기 중에 하는 걸 검찰 내지는 여권에서는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민주당이 다루느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회기 중에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에는 어쨌든 이제 청구가 돼야 이게 표결로 가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추석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의원총회 열었잖아요. 어떤 네. 얘기가 오갔나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점을 비판을 했고요. 일종의 네. 성토대회처럼 비판을 했어요. 그 얘기들 먼저 좀 전해드리면 격앙된 표현들 꽤 있었거든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은 보질 못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추가 소환했다. 박범계 의원이 특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네.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저들이라는 거는 검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식 중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단식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면이랄까요, 속내 같은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결기를 가지고 단식에 돌입했을 거라는 건 뭐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특정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스스로는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단식을 보통 하게 되면은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통 상대방이 여건이 되잖아요. 카운터파트가 여건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여건의 어떤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게 수용이 되면은 중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 요구 조건 자체도 그렇게 지금 여건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태도라는 게 맞아요. 좀 거의 뭐 답변을 안 하는 혹은 반응이 이제 없는 오히려 상황이죠. 비난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건과의 교섭을 통해서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명분을 먼저 쌓아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 통해서 이제 최상명 순직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또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문을 좀 대신해서 그런 밝히고 싶은 내용들을 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입장문에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을 차례로 쭉 언급하면서 국민 생명을 못 지킨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최상병 사건 두고는 외압 의혹이 좀 있잖아요. 네. 특검법이 발의돼 있으니까 이걸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아마도 뭐 최상병 사건도 영향을 줬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탄핵을 이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 사의 표명을 해서 논의가 미뤄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장관을 해임하라는 그간의 요구는 다 묵살했던 대통령이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다. 약간 비꼬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제 태양호 열차 태양호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회담 장소가 당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라 그랬는데 지금 보스토치니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착했다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오후에 정상회담 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처음에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러시아 국경 넘었거든요. 네. 근데 가는 방향이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북쪽 극동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이 예정이, 그러니까 추정이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푸틴 대통령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왜 계속 이동하지? 그리고 이제 발표가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극동이라고 했을 때 그 극동이 더 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제 동방경제 포럼 참석해서 푸틴 대통령도 보스토치니 가겠다라고 했고 지금 도착한 걸 보면 이동 현황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서 만날 것 같은데 회담 장소가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주기지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토친이라는 지명 그 이름 장소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우주기지를 간다. 요거에 좀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 국가 러시아하고 북한에 그런 서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나서 발표를 할 뿐이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하거든요. 미리 실무진이나 고위급에서 조율을 다 한 다음에 정상들은 실제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러 네. 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간에 서로 양 국가가 뭐가 필요했느냐?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위성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싶었는데 두 차례나 발사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근데 그렇죠. 우주 기술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을 받고 싶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우주기지라는 장소가 왜 정해졌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 중에 보면 박태성 우주과학기술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찰위성 개발 총괄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우주기지에 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좀 전수받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분석 중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그 위성 기술을 전수를 하겠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기도 그렇죠. 하고 핵심 기술인데 전수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러시아는 뭐가 필요하냐? 무기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 내지는 뭐 다른 이제 우방 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자가 비교적 계속 공급이 됐는데 러시아는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싶어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수행하는 인물들 보면 군부 실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기 거래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즉 양쪽이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크게 좀 조바심을 느끼는 것처럼도 보이는 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아니면 두 정상이 만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미국 언론 뭐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개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동선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계속 네. 공개를 해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미리 노출을 시켰지만 즉 노출시켜서 사전에 막자 이게 목적이었지만 그건 좀 실패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이미 높아졌고 네. 오후에 만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다음 단계로는 더 강한 제재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새로운 제재 부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로는 러시아가 북한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안 좋고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간의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제재가 효과가 있었으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간 거다. 그렇죠.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소위 이제 북한까지 결국 안 되니까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도 효과가 있을 거다 미국 쪽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밀러 대변인 표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거야말로 구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왕따라는 건 북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걸을 하는 주체는 푸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런 거친 표현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고 또 외교적으로 잘 안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가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네. 지금 일종의 말폭탄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자체적인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건요. 그러나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북중러 연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러 연합에 개입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미 상무부 부장관도 내한한다고 돼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사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KBS 이사회가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했고 대통령도 저녁에 해임안 재가를 했어요.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사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가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 거죠. 하루 네. 안에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요. 처리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난달 30일에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올렸어요. 네.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후에 저녁 다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를 했습니다. 네. 해임안 의결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권 성향의 인사가 6명 그리고 야권 인사가 5명이거든요. 6대 5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그 여권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권 인사들이 해임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해임안 처리할 때 야권 춘천 인사 5명은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6대 0으로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KBS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6가지였어요. 대충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은 적자 무능 방망 경영으로 심각한 KBS의 위기를 초래했다. 불공정 편파 방송했다. 그래서 국민들 신뢰 잃었다. 또 직원들의 퇴진 요구 요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리더십을 잃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직무유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여대 야가 4대 7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그 KBS 이사회 그 이사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4대 7이었는데 2명을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6대 5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임안이 빠르게 올라오게 된 거죠. 김희철 사장 임기가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남았던데 어떤 입장인가요? 김은철 사장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럴 거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김희철 사장 해임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벌써 4번째 해임이거든요. 그런가요? 사실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임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현주, 길환영, 고대용 사장에서 4번째고요. 네.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소송전을 벌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네요. 후임은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가장 유력하게 제가 들은 거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고요. 사실 뭐 이외에도 KBS 내부에 이준환 전 해설국장, 이춘호 해설위원, 뭐 이강덕 전 해외 대외 협력실장 이런 사람들의 하마평이 도는데 박민 논설위원이 꽤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제 해임이 확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사장 추천 작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죠?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아마도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정부와 어느 정도 궤를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통상적으로 한 달인데 뭐 다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